첫 번째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대원 변호사라고 하고 중대재해센터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중대재해 사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에 재해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7월 19일자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사고 숫자가 22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15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한 달도 경과하기 전에 8월 3일자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노위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7월 28일까지의 사망 사고 사례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117건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 123명 대비 사망자 수가 126명으로 오히려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양측의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기소가 되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115건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 기준 14건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처분한 건은 기소한 건 불기소한 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아직도 고용노동부 수사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한 건을 살펴보면 기소한 건 불기소한 건이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척제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세척제가 유해 화학 물질이고요. 이 물질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세정제로 사용한 회사가 있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같은 물질을 세정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A사 B사의 근로자들이 세정제로 인해서 급성 중독을 입는 여러 명이 급성 중독을 입는 그런 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 사고로 판단이 됐는데요. A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B사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이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제 재해는 입었지만 종사자의 의견 청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같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 장치를
그 방치해가지고 종사자들이 재해를 입었더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B사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는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그 법 시행 초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최소한 검찰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비록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 판단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노동청의 동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직을 이 중대재해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화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산업안전본부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기존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확대 격상해서 이렇게 본부를 신설했고 현재 중대재해 사건은 이 산업안전본부에서 다 직접 보고를 받고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는 6개 그 노동청 지청들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6개 광역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광역청에 중대재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이 중대재해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초기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다수 투입돼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부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처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수사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좀 피로도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본사 서울 본사에 이렇게 근로감독관들이나 경찰이 같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수거해 가기보다는 그 현장이랑 본사에 방문을 해서 광범위한 자료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제출을 요구했는데 뭐 회사에서 제출을 안 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공문 압수수색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문 발송해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뭐 소명하도록 한다든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근거로 명확하게 남겨놓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신에 대한 강제 수사 관련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그러니까 그 기각된 사례가 있고요. 1호 사건인 S산업 같은 경우에 산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구속이 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볼 때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철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팅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변론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모든 그 뭐 참고인 조사부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들이 입회하고 모든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 어떤 쟁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법적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통일적 기준을 수립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뭐 선례도 없고 기준도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동부청에 또 이렇게 보완 수사 지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건 수에 비해서 아직은 그 처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평가는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방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를 줄여보자는 건데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시행 6개월 만에 거의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효력이 약화돼 가지고 종이 호랑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형식적인 수사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는 유족들도 참여를 보장해서 이렇게 좀 심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해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하는 걸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도움이 안 된다. 예방 중심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법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불명확하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조직 설비 절차 등 같은 절차 등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의무인데 이거를 경영 책임자라는 한 명한테 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위헌 논의가 많은데요. 크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개념들, 뭐 사망, 치료기간, 직업성 질병 이런 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관계법령, 필요한 예산, 충실히 수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 규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블라블라 처벌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되게 특이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고의범으로 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그 처벌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 균형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임주의 원칙에서 측면에서 볼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재해를 입은 종사자의 측의 원인,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인 원인,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원인, 그리고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안전 보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인 원인이 관련돼 있는데 이거를 경영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금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2차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원청 대표 그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이런 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4개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슈들일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만들고 이 경영 책임자가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경영 책임자가 누가 되냐? 특히 이 CSO 흔히 말하는 이제 CSO라는 거를 선임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가
지금 수사 과정, 지금 중대재해 발생해서 수사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해야지 법을 이행했다고 그 판단받을 수 있는 거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보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추정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어떤 안전보건 시스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안전 난간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거는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그 어떤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는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것과 그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규범적인 인과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실제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개념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문제 때문에 벌써 아직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그 해당 고시에 따라서 이릉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그 책임을 감경해주자, 이런 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은데 그 경영계 측에서는 경청을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 중대재해 사망자 범위도 모호하니까 명확하게 해달라. 뭐 경영 책임자 대상 범위를 구체하고 뭐 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뭐 이런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8월 3일자 국회 업무 보고에서 관계법령 등 구체화로 수용성을 높이겠다,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 논의가 좀 한창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뭐 시사점이랑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 노동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선례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종래에 비해서는 양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좀 기대를 해보면 논란은 많지만 제 생각에 어떤 위헌 논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합리적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뭐 비례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양형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어떤 벌금형, 어떤 과실이 많이 개입된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설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어떤 소정의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합리적 범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이제 협력사의 안전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 공사를 발주했을 때 안전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 괜히 참견했다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오히려 방기하는 방향으로 좀 그 방향성을 세우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원, 검찰, 노동부의 판단도 결과적으로는 안전보건 조치나 재해 예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계속적인 운영 개선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류 체계, 동태적 성격의 개선 발전하는 시스템에 관한 의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계속 개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기율의 점검 의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위험성 평가들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어떤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